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어떤 특성이라 그럴까요? 뭐 특징이 그런 거예요. 퍼주기. 예. 이 퍼주기를 뭐 전방위적으로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퍼주기를 이만큼 많이 하니까 말입니다. 남아있는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아주 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여기 바닥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기도 국세를 집어넣어야 될 판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만 하더라도 재정은 초호황기였습니다. 초호황기였다고. 재정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런데 2년 반 만에 그 많던 재정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말은 거지. 그야말로 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당장 일자리 재원이라는 게 고용보험기금이잖아요.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요. 고용안정개정 적립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 적립비율이 0.6이에요. 0.6. 쉽게 말하면 써야 할 돈은 10인데 돈은 6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돈은 6밖에. 10을 써야 되는데 6밖에 없으면 나머지 4는 어디서 가져오겠습니까? 당연히 세금에서 나가는 거죠. 세금에서. 국고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또 세금이 또 높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큰 거죠. 2018년에요. 1.1이었습니다. 1.1. 그러니까 써야 할 돈 10인데 내가 적립한 돈은 11원이 있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여유가. 그러더니 작년에 2019년에 0.8로 떨어졌습니다. 올해는 0.6으로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입니다. 역대 최저치. 야, 참 환장하겠죠. 이게 퍼주다 그런 거예요. 퍼주다가. 여기저기 퍼주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뭔가 하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만약 추가하면요. 1인당 연 90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이게 고용장려금입니다. 고용장려금. 이거요. 포퓰리즘 정책의 아주 대표적인 거라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고요. 심지어 말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혹은 자식들까지 채용을 해놓고 국가에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엄청 늘어나요. 올해만 하더라도요. 본 예산이 9,909억 원 1조에 가깝거든요. 벌써 두 달 만에 47.8%인 4,735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것도 그거 아마 고용안정 개정 이 자체가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참여기업도 지금 많아지고 이게요. 국회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참여기업에 대한 요건이나 신청 절차 철저하게 심사해라.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라. 했죠. 그런데 이게 됐나요? 이게 잘 안 됩니다. 2018년에만 233명이 적발됐어요. 부정수급 사례가 말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배우자나 친인척, 자식들까지도 넣어갖고 했는 거죠. 고용보험기금 자체가 이렇게 남발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국간에 쌓아져 있는 돈은 없고 결국은 재정이 펑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참 이런 걸 보면요. 좀 저는 참 답답하고 안일하게 계산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 경제를 잘 모른다. 그냥 보조금을 남발해서 위기 때 돈이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정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이제 법정 적립 비율 1로 복귀하는 시점이 곧 온다. 그때가 언제냐? 2023년이다. 왜? 지난해 고용보험료 인상했잖아요. 1.3에서 1.6%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시 주면 되는데 그러면 일로 복귀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천년에 말입니다. 어느 천년에 복귀하냐고요. 지금처럼 또 위기인데 또 돈을 풀어야 될 판인데. 이게 고용안정기금에서만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고용안정기금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업급여 개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용보험기금 중에는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개정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실업급여 개정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용안정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어렵습니다. 다. 이미 실업급여 개정은요. 2009년부터 세수로 메워왔고요. 이제는 고용안정개정도 세수로 메워야 될 판인 거죠.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섰어요. 재정준칙이나 이런 걸 지켜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재정준칙. 이게 국가 재정을 만들어내는 국가 재정을 지키는 근본적인 처방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재정준칙이라는 게. 그런데 재정준칙은 얼어 죽을 다 무시해버렸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말입니다. 40% 룰도 무슨 40% 룰에 얽매일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할 정도면 오죽하겠습니까? 2년 반 동안 이제 3년 다 돼가네요. 3년 동안 재정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 정도로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늘 저는 생각을 하지만 돈은 말입니다. 효과적으로 써야 돼요. 돈을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면요. 국가 재정은 결국 펑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굉장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